9월 27일 화요일 증시 마감 상황 한번 봅시다. 지금 유럽 증시 상승 중이고 또 특히 미국의 선물 시세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국내 증시 오늘 조금 올랐죠. 코스피 0.13% 상승했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2223. 코스닥은 0.83% 상승해서 698, 아직 700 아래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개인이 매도를 했는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서 많은 매도했습니다. 코스피에서 기관이 오늘 또 많이 매수했습니다. 환율 1430원까지 넘어갔다가 오늘은 조금 떨어졌죠. 1425원입니다.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가 아시아에서 인도 옆에 스리랑카라고 있어요. 경제력 비교하면 우리와 비교가 안 되죠. 스리랑카 다음으로 최대 낙폭을 기록 중입니다. 국내 증시가. 무역 적자라든지 특히 외국인의 지속적인 매도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재작년 코로나 사태 이후 지금까지 약 외국인이 한 80조 정도를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 0.53% 상승하고 중국 오랜만에 많이 상승했어요. 1.4% 상승. 또 홍콩은 마이너스 0.03% 상승을 했습니다. 중국보다 우리나라가 좀 더 하락을 했어요. 상해나 선전을 보면 1년 동안에 14%, 22% 하락했지만 코스피는 28%나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특히 중국 주식 보면 상하이나 선전 보면 4월 26일이 올해 바닥이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4월 26일. 차이나 전기차가 1890원까지 반토막 났던 그날입니다. 특히 4월, 5월 두 달간 상하이 이 대도시가 완전 봉쇄됐던 그 영향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5년으로 보면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수익률이 거의 없어요. 상해는 마이너스 8%, 선전은 플러스 1%, 코스피는 마이너스 7% 5년 동안에. 반면에 미국의 S&P 500은 45% 상승, 나스닥은 66% 상승, 상당히 차이가 많죠. 최근 주요 종목 봅니다. 하나로 글로벌 럭셔리가 오늘은 가장 많이 상승했습니다. 어젯밤에 그렇지 않아도 럭셔리 명품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1.66% 상승 16,210원. 이것이 만원에 시작한 것이 지금 이렇게 떨어져도 상당한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 다음이 또 1.57% 상승한 미국 테크 탑10입니다. 1695원입니다. 또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코덱스 차이나 1%대죠. 또 킨덱스 G2 전기차 이것도 1%대. 두 종목이 1%대 하락을 했습니다. 또 국내 개별 종목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오늘 300원이 올라서 0.56% 상승 54,200원입니다. 이번 3분기 영업이익이 올 2분기에 비해서 한 10몇 프로, 19%까지 감소할 것으로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은 영업이익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1년보다 22년이 좀 더 떨어지고 22년보다 23년이 영업이익이 더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24년부터는 다시 안정적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하락장에 지친 개미들이 이틀째 삼성전자를 던졌어요. 삼성전자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이 주식이라는 게 하락장, 약세장에서는 거의 바닥쯤 오면 개인 투자자들이 완전히 두 손 다 들고 가지고 있던 주식을 그 싼 가격에 매도를 해버립니다. 대부분 그때가 바닥인 경우가 참 많아요. 개인들이 190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이 거래일째 지금 연속 팔고 있습니다. 외국인도 어제 삼성전자 1180억 원 매도했는데 오늘도 740억 매도했습니다. 반도체 이 출하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제품 가격, 특히 D램 가격이 점점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 목요일 9월 22일 반도체 ETF 새로 상장을 했습니다. 한화자산운용에서 아리랑 글로벌 D램 반도체 아이셀렉트 ETF라는 것을 상장을 했어요. 당연히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날 네 종목인가 상장을 했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들께 소개를 할 만한 그러한 눈에 띄는 종목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드렸죠. 근데 며칠 전에 목요일날 상장한 종목들 중에는 그나마 이게 괜찮은데
반도체 그러면 메모리, 비메모리, 또 반도체 장비 이런 데다가 같이 한꺼번에 투자를 하는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이것은 어디에 치중되어 있냐면 메모리 반도체. 세계 D램 점유율 1, 2, 3위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이 기업들이 1, 2, 3위예요. 거의 다 D램 점유율, 메모리 반도체 전 세계 다 점유율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 25%, SK하이닉스 25%, 마이크론 25%, 그러면 75%가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ASML 9.7%,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5.9%, 또 램 리서치 반도체 장비 4.3%, KLA 3.4%. 그 다음에 이제 국내 반도체 장비 기업인데 아주 0.5%씩이니까 비중이 아주 미미하죠. 주성 엔지니어링, 유진테크, 원익 IPS 이러한 종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구성을 본다 그러면 타이거, 우리가 투자 중인 필반나, 또 하나는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 구성 종목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타이거 필반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보다 더 좋은 반도체 ETF가 나온다면 얼른 여러분들께 소개를 또 해드리겠지만 현재로서는 정말 우리가 투자 중인 타이거 필반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 이거보다 더 좋은 구성 종목이 나오기는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타이거 필반나 같은 경우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30개 종목에 골고루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코덱스 미국 반도체도 서로 비중만 좀 다를 뿐이지. 예를 들어서 TSMC가 좀 많다든지 또 엔비디아가 좀 많다든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좀 많다든지 이렇게 구성 종목의 비중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타이거 필반나나 코덱스 미국 반도체나 어떤 종목에 투자도 괜찮습니다. 또 하나 반도체 말고 또 앞으로 성장성 전기차 배터리 아닙니까? 그러면 중국과 한국이니까 중국에 현재 우리 투자 중인 차이나 전기차가 있고 또 코덱스 차이나가 있잖아요. 근데 코덱스 차이나는 CATL, BYD 이 두 종목의 비중이 큽니다. 그거 차이지 전체 중국의 전기차 이 배터리에 투자하는 그러한 섹터는 똑같아요. 또 국내에는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 있고 타이거 2차전지 테마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비중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그래서 중국에 투자하게 되면 이 두 종목 중에 하나, 또 국내에 투자하게 되면 또 두 종목 중에 하나. 그런데 선택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분들은 중국 차이나 전기차 반하시고 국내 코덱스 2차전지 산업이나 타이거 2차전지 테마 또 반하시고 그래서 중국과 한국 같이 가져가다가 한 1, 2년 정도 두고 봤다가 어느 쪽으로 한쪽으로 또 하나 매도하고 한쪽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꼭 처음부터 둘 중에 하나를 꼭 선택해야 돼. 그럴 필요는 없어요. 또 특히 삼성전자에서 그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삼성전자 보통주를 해야 되나 삼성전자 우선주를 해야 되나 그거를 이 갈등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요. 둘 중에 하나 돼 처음부터 반반씩 하면 되는 거죠. 삼성전자는 국내 종목 중에서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가장 제가 추천하는 것 딱 하나예요. 여러분들 알턴이 얘기하죠? 삼성전자 알턴이 아니에요. 저는 삼성전자 말씀드릴 땐 비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줄이라는 거지 삼성전자를 다 팔아버려라. 그거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판단하세요. 저는 2년 전에 다 팔고 끝났어요. 더 이상 투자를 안 합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에 애착을 가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줄이라는 뜻은 삼성전자가 다른 종목하고 밸런스가 비슷해요. 그런데 줄이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보면 월등히 많아요. 삼성전자가. 처음에 주식 투자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많이 매수했거든요. 그 비중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알턴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벌써 두 가지죠. 그 다음에 S&P 500, 나스닥 100 네 가지죠. 거기다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미국 테크 탑 10이에요. 그러다 보면 5종목으로 결국엔 또 귀결이 됩니다. 자, 오늘 미국 증시가 제가 올려드리게 되면 영상을 미국 증시가 시작하고 난 다음이 될 텐데 지금 오늘 오랜만에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세를 보인다고 이제부터 또 막 치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건 아니에요. 아직 약세장은 한동안 진행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